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시청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대망의 GS 칼텍스. 고수는 말한다. 셰일가스 오일의 공포를 아는가? 자기소개서 문화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일이라서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셰일가스는 노란색. 네, 저희 강의는 네이버 유튜브에서 검색 키워드 준호플로로 쳐보시면 이제 구독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에 취업하시려면 상반기, 하반기 강의들 꼭 여기서 선택해서 보시고요. 주요 강의들. 그 다음에 이건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네, 문항의 중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해야 마지막에 임원 면접에서 합격되고 안되고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든다. 저의 강의의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당연히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은 3번. 그 다음은 2번. 이 순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진짜 1번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300자라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하기도 애매했어요. 저도 이제 아는 주변 지인이 요청을 해서 하고 이제 뭐 스터디 뭐 원들도 그렇고 뭐 플러스 친구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하려고 했는데 정유산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예전에 이런 관련 책도 있고 특히 되게 유명한 책인 그 오일의 공포라는 책도 한 두세 번 읽었는데 그 책은 지금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제 강의를 듣고 이 앞에 1번의 300자의 목숨을 걸고 자기 직무랑 연결시킨다. 제 강의 내용의 핵심을 간파하고요. 그 간파한 내용에 자신의 직무상에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100% 붙습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소리 아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다 합격되고 안 되고 종이 한 장 차이다.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이런 종이 한 장 차이에 종이 한 반 장 정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믿고 따라오시고요. 네,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유산업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원유가 있으면 이렇게 정제, 휘발유, 정제를 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다시 C 등 제품의 일정 비율 생산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되게 어렵거든요. 뭐 납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뒤에 말할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좀 넘어가세요. 자, 석유 에너지 산업은 석유를 개발 및 탐사하거나 원유를 수송하고 그 다음에 정제 별표 치세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GS 칼텍스나 SK 에너지 뭐 이런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런 데는 정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을 판매까지도 하고요. 이건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국내 석유 산업은 특히 원유를 정제하거나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GS 칼텍스 모집 분야인데요. 인턴, 신입사원. 아무래도 오일 회사니까 돈도 많이 주고 갑이겠죠? 여러분들 집중 꼭 가세요. 이렇게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라고 지금 강의 지금 엄청 제가 2, 3일간 컨디션 안 좋았는데도 계속 책 읽어가면서 강의 만드는 거니까 저 요즘에 저한테 직장이 2개 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 좀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거 유튜브도 저희 회사가 됐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고 어쨌든 제가 뒤에서 완벽한 정답과 솔루션을 제공할 테니까 그거 바탕으로 꼭 자기소개서에 연결시키세요. 앞에 1번에 목숨 거는 문항에. 자, 이거 업스트림이고요. 이거 다운스트림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하류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먹거리가 안 된다. 이유는 뭐냐? 결국에 셰일가스 때문인데요. 결국 왜 셰일가스 때문이냐고 하면은 중동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석유가스라는 게 나왔고 그 석유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그 정유 산업이 그렇게 되는데 셰일가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당연히 중동에서 많이 수출하는 석유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이 한테 이득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더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네가 정제를 해서 경질유를 만들거든요. 경질유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내연기관에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셰일가스는 이제 천연가스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스가 많이 주 에너지로 나오게 되면은 이 가스로 가는 이제 뭐 가스차라든지 이 시대로 가면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걸 큰 거시적으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연기관, 이 경질유로 가는 원유로 정제해서 만든 경질유가 내연기관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런 전기차나 가스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게끔 되겠죠. 대체 에너지로 나오면서. 요즘에 테슬라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이제 오일의 공포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뭐 쉘이라든지 뭐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미국을 본토로 하는 그런 석유 기업들이 조장을 해서 이런 전기차 테슬라나 이런 데다가 지금 뭐 자율주택 사고도 나고 이런 주가를 하락시키고, 이렇게 뒤에 배후에서 정치적으로 아마 움직이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여담이고요. 일단은 결국에는 셰일가스로 인해서 경질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국내 정제 산업도 위기인 겁니다. 위기. 추가적 위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이런 그 기업들이, 이런 정유 산업 기업들이 이 하류 부분은 앞으로 셰일가스 때문에 위기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업스트림, 상류 부분, 원유 탐사하고 시추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기술력. 제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런 원유 탐사, 시추, 개발, 생산에 관련된 고유의 기술, 설계의 기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낸 기술, 그게 미국이나 유럽도 선진국들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렇게 정제만 하고 중간에서만 마진을 챙기는, 근데 원천 기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셰일가스나 이런 위기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런 적용 회사들이 원유 탐사라든 시추, 개발, 생산 이런 쪽으로 상류 부분에 많이 치중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간파하세요. 이런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어떻게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에 맞춰서, 인턴도 그냥 뭐 단순히 쓰면 안 됩니다. 300자라고 해서 스펙을 뽑는다고 해서 결정적일 때 되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방향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의한 내용이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 쉽게 가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스펙 좋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스펙이 어중간하다, 근데 아주 좋아도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제가 말하는 방향까지 써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제가 가이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정유 산업을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자, 아까 말하는 지원 동기 1번에서 유능하고 인재라면은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가오는 셰일가스의 시대, 장기적인 시각이 전략이 중요하고요. 인턴이나 신입사원 임에도 장기적인 전략의 시각이 중요하고요. 또한 환율, 뭐 아시겠죠? 대부분 어느 정도 공부하신 이 지원자라고 하시면, 이 산업을 아신다고 하면 환율이 회사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직문에 연결시켜야 돼요. 자, 현재 정유 산업의 위험 요인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 뻔한 얘기죠. 이 변동성이 왜 일어날까요? 석유 산업은 대부분의 그 완전 독점 시장이거든요. 과독점 시장인데 미국발
그 엑손모빌이라든지 아까 석유랑 로펠러로 이어지는 그 칠공주파처럼 그 각 미국의 그 석유랑 로펠러를 기반으로 한 엑손모빌부터 여러 가지 파생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그 사우디나 이런 원유 생산국 그 초강대국 원유 생산국 결탁을 해서 이런 유가를 조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 산업은 그거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맞다른 중동의 정치적 요인은 미국과 사우디, 이란, 여기 안에 보면 뭐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이런 중동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미국과 사우디의 결탁이 과거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요. 이건 뭐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더 딥시크 들어가면 사실 더 길은 얘기 할 수 있지만 너무 번외 같아서 어쨌든 미국과 사우디가 결탁을 하고 있고 그 반대의 이란이 요즘에 유한 모드로 갔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원상복구된 상태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서 자 이런 정치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 보여지는 건 뭐다? 자, 셰일가스입니다. 네, 셰일가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셰일가스가 석유처럼 60년간 써도 전 세계 인구가 써도 그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셰일가스 나옴으로 인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셰일가스가 문제입니다. 별표 치세요. 셰일가스 별표 치세요. 자, 이게 왜 영향을 주냐?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정유 산업은 뭐냐? 자,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정유 업체들은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의 경우 원재료가 되는 원유의 비중이 매출 원가의 90%를 차지한다. 자, 이 말은 즉슨 뭘까요? 원유의 영향을 받는다. 자, 다시 따라오세요. 그래서 원가 관리 및 판관비 관리 통한 비용 절감이 어렵다. 인력이든 이런 원유는 우리가 어떻게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우리는 우리나라한테 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번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뭐 군사협정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뢰 신세로 가서 막 이렇게 달래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 원유 가격을 좌지우지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또 그 반도체 다음으로 뭐 그런 정유 산업에 크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값을 조절해서 자 이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유 수입량 중 중동의 비중이 86% 차지하는 이유는 왜 다른 원유도 있는데 왜 중동을 하냐? 원유 운송 비용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랑 저희 중동은 가까운 편이고요. 그리고 왜냐면 뭐 러시아도 있겠지만은 뭐 러시아는 또 뭐 접근성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운송하는 방법론을 봤을 때 저쪽 뭐 페루나 멕시코 이런 데보다 중동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대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만약에 8톤으로 한다면 52배럴의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중동 지역을 많이 애용할 수밖에 없고요. 중동이 갑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중진류 수요가 증가한다. 국내 정유 업체들은 그 추가적으로 대형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진류가 아닌 중진류도 이렇게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비중이 86%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을 말합니다. 제가 좀 돌아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셰일 혁명 베푸치세요. 자, 여러분도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요. 당연히 이런 에너지 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면 당연히 셰일 혁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고 쓴다, 그냥 막 쓴다. 그러면 뽑아줄까요? 절대로 안 뽑아요. 절대로. 제가 말한 지금 뒤 앞에 전략, 장기적인 시작의 전략을 알려면 셰일가스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셰일가스 매장량은요 187조 5천억이 그 리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60년간
전 세계 인구가 60년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량 순위가 중국이 1위고요. 2위, 미국 3위, 4위, 5위, 6위, 7위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3위인데도 그 시추하는 기술이 좋아서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석유를 이기는 셰일가스를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추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석유보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석유 이제 중동의 나라들이 고유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점으로. 이게 지금 셰일가스의 본질입니다. 셰일 혁명에. 자, 그래서 이걸 석유로 환산하면은 이 정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석유 매장량은 비슷한 정도로 앞으로 60년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셰일가스는 석탄의 55%, 석유의 70%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에도 좋고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1000리터라고 하면 이게 $100 이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셰일가스가 생산된 이후에 다시 요약하면요, 이 1000리터가 $100 이하가 된 겁니다. 이 가격은 유럽의 3분의 1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4분의 1이랑 5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하니, 이것은 셰일가스 보유국은, 자, 보유국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이겠죠. 그래도 아직은 생산적 기술로는 미국을 따라갈 적 없잖아요. 왜냐? 석유 생산하는 것보다 더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은 지금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자국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절감되겠죠. 당연히 셰일가스에 대한 원가가 절감, 그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셰일 혁명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제조업이나 그런 정유산업의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애초에 그냥 미국 자체적으로 셰일가스 보유한 나라든지 셰일가스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국내 정유산업이나 뭐 제조업체들도 에너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랑 원가에서 딸릴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는 다 전기료나 이런 원가 그 사용료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원가 경쟁력 한마디로 위기죠. 또한 덧붙이세요. 장기적으로요, 셰일가스, 아까 말했듯이 앞에 언급했던 대로 셰일가스를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이 셰일가스로 천연가스도 한마디로 가스로 가는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석유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차, 천연가스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존의 내연기관이 갖고 있던 이 자동차나 우리 가솔린 차들이 갖고 있던, 내연기가 갖고 있던 석유 패권을 이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차나 이제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 셰일가스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나오게 됐고 천연가스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내연가스 이용하지 말자, 그냥 천연가스 이용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전기로 이용하자, 이게 골자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석유 아닌 셰일가스에 대해서 그 원가가 낮게 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으니 전기차 시대로 갈 거고, 그만큼 내연기관에 대한 자동차 활용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내가 말했죠.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움직이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경쟁률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업체 수출이 감소되게 됩니다. 경쟁률 수출을 어디로 많이 하냐?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자, 중국은 지금 발전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이런 신흥국들,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이런 중국이든 뭐 여러 아시아의 여러 그런 신흥국들을, 베트남이든 자체적으로 또 이런 정유 산업을 시설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중국은 설상 가상으로 셰일가스에 대한 매장량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 혁명을 따라잡기 위해서 셰일 혁명에 대한 이런 시추 기술, 원가를 낮추는 기술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렇게 선진국들이 노후 설비 폐쇄와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로 일정 부분은 이렇게 폐쇄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궤도국적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가 증가되면서 일정 부분 상쇄된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될 거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단기적인 건 잊어버리세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GS 칼텍스나 다른 정유 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 상류 부분의 축적의 시간, 엄청난 시행착오로 통한 설계 도면처럼 원천 기술을 가지기 위한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나의 직무를 비즈니스 관련되든 재무든 안전 환경이든 산학이든 이런 인턴 때 지원하는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이거 전환형일 것 같거든요.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다? 유능한 인재다. 어디에? 1번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이거 키워가지고 이거 강의, 이거 제가 예전에 미래에셋 썼던 거 쓸 건데요. 자, 잘 쓰지 못했어요. 300자라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써달라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냅니다.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다? 환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셰일가스랑 환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유에 대규모 발주를 합니다. 원유는 대규모로 발주를 하고요. 이거를 대금 지불을 유예받는 외상 구매 형태로 이뤄짐. 배포치세요. 유전스. 대부분의 이제 회계 공부나 이제 이런 그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유전스의 의미를 많이 아실 건데요. 자, 이렇게 대금 지불을 유전스를 받는 외상 구매 형태로 이뤄진다는 의미는 환율의 변동을 영향을 받는답니다. 배포치세요. 자, 따라하세요. 정유 산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셰일가스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회사가 돈 버는 수익성은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왜? 대부분의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를 그래서 싸게 사오는 게 직무랑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자, 따라하세요. 원유를 싸게 사오는 게 직무랑 연결되는 거고, 이 회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셰일가스에 대한 이런 산업의 위기, 장기적인 위기에서 아까 말한 업스트림, 축적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다운스트림만 하고 있는데 업스트림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회사의 전략, 이거를 자기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 이런 게 유능한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강의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만 합격하라고 안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이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를 쓰는 인재, 그런 걸 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전스에는 공급자 유전스가 있고 은행 유전스가 있는데요. 배포치세요. 이거를 알아야 회사의 수익성을 넓혀주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매출 원가가 90%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유에 좌지우지 된다. 근데 아까 말했던 중동의 정치적 정세나 세계적 뭐 이런 경제 흐름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지원할 때 유전스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그 맥락만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부터 하세요. 정유 업체는 자금 일회전 기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왜냐? 대규모로 원유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구매자 여기서 GS 칼텍스가 구매자입니다. 신용장 결제를 하게 되면은 원유 가격에 대해서 결제만 합니다. 실제 돈이 나가는 거 아니고, 신용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죠. 신뢰 관계로 은행 중간자 입장에서의 은행들이 있겠죠. 신용자 결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다? 구매자는 은행과 체결된 약정 신용장 대금 결제를 선적이 130일 이후에, 실제 돈은 130일 이후에 주는 겁니다. 그럼 100일의 오차가 있죠. 자, 공급자, 원유를 공급하는 중동의 뭐 아람코 같은 뭐 국영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데는 LC 네고라 그래서 관련 한 것을 이
중간에 있는 뭐 협약을 맺은 은행들이 있겠죠. 그 은행들의 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면 그 원유 가격에 대한 결제를 선적일이다 30일 날 받게 됩니다. 신용자 결제 기간하고 똑같죠. 근데 구매자 GS 칼텍스는 뭐다? 이런 정유산업의 업체들은 100일 있다가 받는 100일. 선적일에 있다가 100일. 이 100일 사이에 뭘 판단해야 된다? 환율의 변동을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매하는 선적일 이 시점에,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시점에, 구매하시는 시점에 이런 거를 공급자가 받는 거, 선적일 때 30일 있다 받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구매 결제는 언제 한다? 100일 있다가 하는 겁니다. 30일 있다가 30일에 100일 있다가 하는 거니까 선적일 기준으로는 130일이고 구매일은 더 앞에다 했겠죠. 구매일하고 선적일이랑 같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럼 구매할 때부터 이런 환율 변동을 유능하게 예측하는 인재,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직무에서? 대부분의 직무에서. 그리고 이게 이런 환율에 대한 변동이 엄청나게 이 정유산업에서 수익성과 연관시키는 분야라는 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의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써준 사람? 지원 동기에 써준 사람. 어떻게?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된 어떤 경험 바탕으로 자기 대학 시절 지원하기 전에 관련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거를 연결시켜주는 인재.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붙는 겁니다. 스펙은 좀 볼 것 같아요. 글자 수가 작아서. 그래도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되는 거는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강의들은 팩트만 얘기하고요. 되는 방법만 얘기하고요. 됐었던 방법만 얘기하고 최종에 되는 방법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열정 제 따라오시고요. 저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100일 사이에, 선적일가 되는 이 100일 사이에 환율이 상승한다. 당연히 환율 상승은 반대가 뭐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뭐다? 그만큼의 환차손, 원유 가격을 살 때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근데 이것도 능력이죠. 이 안에는 아마 이제 업무적으로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원래 외화도 보유하고 있을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이럴 때 환차손 안 당하기 위해서 원하는 가치가 하락하니까 뭐 나름의 이제 이런 거를 작은 포지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팀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안 다녀도 압니다.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무자를 물어봐서도 알아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조율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환율 하락은 뭐냐? 원화 가치 상승이니까 환차익. 그만큼의 원화를 많이 갖고 있는 GS 칼텍스였다라고 하면은 이거 재무제표 봐야죠.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 100일 기간 동안에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저도 공부하느라 어려웠습니다. 저 IT 전공인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주식이나 이런 많지만 저 나중에 이제 주식 사지 이런 것도 할 거지만 제가 오일 관련 산업책도 많이 좀 봤지만 경제시사에서 그런 거 강의도 했지만 그 강의 내용과 다르게 이런 실질적인 내용 납사, 뭐 에틸렌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하다가 때려쳤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결국에는 직무랑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직무. 제가 말하는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제 강의가 말하는 중간중간 내용에 제가 핵심을 딱 집어드렸거든요. 그 꼭 들었던 내용 바탕으로 연결시켜주면 100% 합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유회사가 나아가는 방향. 지금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 현황인데 현재는 다를 겁니다. 찾으세요. 결국 GS칼텍스는 고도화 시설에 집중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이런 걸 했다라는 거 아시고 SK에너지도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이게 생산하는 것 같아요. 석유 화학 제품 같은데 이렇게 했다. 고도화 시설하고 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도화에 하고 있고 이런 투자 현황을 보고 정제시설, 중진부 분해시설 보유다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하는 게 중국이 주 시장이거든요. 중국.
근데 중국도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정유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진유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경진유는 뭐 산업용이나 자동차에 쓰일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당연히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부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 이런 정유 산업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셰일가스 매장량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소비할 수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유 산업이 위기인데, 지금 이런 위기를 아까 말했던 업스트림, 상류 부분, 이런 원유 탐사나 시추 개발하는 이런 원천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이런 지원하는데도 이런 산업 자체가 그런 위기에 수많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자기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 어떤 배경을 알고, 이런 배경을 알고, 이거를 이해한다는 느낌, 이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원하는 거는 그겁니다. GS 칼텍스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이 1번 설명하느라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쓰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뭐냐? 자기 직무랑 담백하게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네,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셋은 경제사보다 한 발 앞선 퇴진연금 사업에 진출하며 오직 실력만을 어깨에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퇴진연금 강자의 위치를 굳건히 저희 현대 HDS의 인턴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퇴진연금 사업에 진출하여. 이거는 진짜 수박 결탁기식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이것도 붙었어요. 근데 제가 300자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냥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먹혔던 거는 뭐냐면, 뭐 인턴 시험 뭐 이렇게 했고, 오전에 적구전 했고, 뭐 이런 것도 했고, 입사 후 발표하는 업무 지원으로 미래에셋 퇴진연금 1위. 진짜 미래에셋이 다른 증권사 대비 퇴진연금 1위 였거든요. 정말 차별화된 거 하나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환율과 셰일가스의 미래를 바탕으로 자기 직무,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기 직무랑 연결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여야 됩니다. 그게 1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첫 줄에 들어가야 최종에 합격합니다. 저는 서류 통과만 원하지 않습니다. 최종까지 가서 임원을 감동시키고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를 되게끔 하는. 오늘 강의구 안 했네요. 지금 할까요?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라고 지금 제가 이거까지 만들어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3번은 뭐냐? 자, 별표 치세요. 너의 근성, 진념, 한마디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경험. 너는 너만의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그 이상의 한계를 도전해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키워드 이거 잡았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경험을 자신의 근성과 진념과 연결시켜라. 그게 3번입니다, 여러분. 되셨나요? 그거에 300자 사례 쓰시고요. 저는 이제 이때 특정사 할 때 훈련 받았던 건데, 이때 진짜 힘들어서 이거 썼던 거고요. 이 키워드가 여기에 표현될 수 있다는, 나를 표현하는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특정 한계, 내가 정하는 목표치를 뛰어넘는 그런 인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인재가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 300자는 그걸 본 문항입니다. 근성, 진념, 마지막으로 집요함. 3가지 키워드 꼭 잡으시고요. 자, 2번은요. 진짜로 내가 우리 진짜 뭐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저의 특별한 능력은 그냥 담백하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직무상의 강점만 쓰는 순간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특별함을 했는데 직무상의 관점은 절대 쓰지 마세요. 직무상에 준비한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직무상 쓰고 싶어도 쓰지 마세요. 직무랑 연결시켜 쓰지 말고 그냥 나의 진짜로 특별한 점 써라. 중요한 거는 1번에서 각 합불이 결정나는 겁니다. 300자기 때문에 1권을 볼 거예요. 1권은. 근데 뭐다?
일권을 본 데보다 아까 말했던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히려 서류 합격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1번을 잘 쓰게 되면. 1번만 빨리 읽어보고 수많은 지원자들을 다 읽어볼 거거든요. 1번은 잘 써야 됩니다. 1번만 잘 쓰면 2번은 직문화 연결시키지 말라. 이거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을 에너지를 많이 쏘고 2번에는 진짜 자신만의 진짜 특별한 능력, 경험을 쓰는 건데 뭐 결국 그런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집요함과 근성이 제 능력인데 여기서 말해서 아까 집요함을 여기다 올려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집요함 능력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돼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가 책 보는 거 좋아한다. 나 속독을 빨리 한다. 나는 꼭 업무랑 연결시키지 말고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책을 빨리 읽는 편이다. 어렸을 때 다독을 많이 해서 그런 능력 써도 되고요. 나는 아니면 그럼 운동을 좋아한다. 축구 공을 하는 운동을 잘한다. 이런 거 쓰면 되는 겁니다. 진짜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 경험을 쓰는 건데 능력이나 경험을 쓰는 게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담백하게 써야 되는데 직무랑 연결시키는 순간 매력이 없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순서입니다. 1번에 80 써야 되고요. 15 정도 써야 됩니다. 1번도 한 20 줄까요? 20? 70, 20, 10 132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고요. 네. 필수 강의도 꼭 보시고요. 올해 취업하시려면. 그리고 강의를 제작 신청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회사에 있을 때 답변 못 드리는데 이제 보시고요. 휴대폰을 쳐보세요. 그리고 강의 제 순서고요. 1번, 2번 지원회사에 대한 분석 강의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드립니다. 이런 강의들로 꼭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자, 구독은 목표 교육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